네, 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716만 가구, 10집 중 3집이 1인 가구인 셈입니다. 부산의 1인 가구 비중은 34%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데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부산 지역의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적지 않은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 맺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연구원 사회문화실 김세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청년 1인 가구 삶의 질을 살펴보는 보고서를 내셨는데 청년 1인 가구 비중이 부산에서 꽤 높습니다. 부산의 청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또는 경향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습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아무래도 1인 가구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 청년 1인 가구 역시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은 2015년에 부산시 청년 1인 가구가 약 9만 명 정도였는데요. 네. 꾸준히 증가해서 2021년에는 약 13만 가구로 약 46%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 부산 진구에 약 2만 명 정도의 청년 1인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금정구에 약 1만 3천 명 정도, 남구 같은 경우에 1,0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중구나 동구,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약 2, 3천 명 정도만 거주하고 있어서 네. 지역에 따른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1인 가구가 최근 들어서 이제 13만 명까지 늘었고 하지만 지역별로 볼 때는 편차가 조금 있고 1인 가구의 그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소득이나 생활 수준에 따라서 사실은 명과 암이 매우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 특징이 좀 있었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세대에 따른 이런 차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이나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독립을 한다든지 배우자가 사별하는 이런 과정에서 1인 가구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는데요. 네.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이나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취업을 해서 독립하는 과정에서 1인 가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노년층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좋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예. 이제 1인 가구의 특성상 외로움이라든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 처음 이렇게 독립하면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같은 경우들이 그렇죠. 같이 겪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명과 암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하나 있는 것이 부산으로 이주를 한 청년 1인 가구 10명 중에 3명이 어떤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이나 또는 경험의 축소를 느꼈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관계 축소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합니까? 사회적 관계 축소라는 것은 쉽게 그냥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들이 이제 줄어들거나 심할 경우에는 단절되는 이러한 상황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온 이러한 이제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려웠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라든지 예. 외로움을 느낄 때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이러한 친구들이 매우 없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자가격리 상황에서 이렇게 아플 때 도움을 청할 사람들이 없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러한 사회적 단절로 인한 결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타 지역 출신이 12%포인트 이상 이제 높게 나타났네요. 또 부산 출신 청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긴 하고요. 그러면 청년 1인 가구가 소위 심리적인 방역 체계가 취약하다는 하나의 이 방증일 텐데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그 고립감, 정서적인 안정에 있어서 더 취약하다고 봐야 될런지요? 예, 아무래도 1인 가구라는 이러한 그 가구의 형태, 구조적인 특성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관계의 폭이 아무리 넓고 다양하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한 사적인 공간에서는 이제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하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얻게 됩니다만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집에서는 혼자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이제 고립의 위험성이 더욱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1인 가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관계의 단절은 결국은 개인의 고립감이나 외로움이나 우울 이러한 이제 정신 건강의 측면으로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단순히 그냥 내가 외롭고 심심하다
라는 것을 넘어서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우리 사회 비용으로도 전가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년 1인 가구가 부산에 있는 중장년 또는 노인 1인 가구와의 어떤 두드러지는 차이점의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겠습니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년층 아니면 중장년층과는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청년 1인 가구는 영구적인 1인 가구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 구성하게 되지만 이후에 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출산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친구와 같이 살게 되는 등 이렇게 그 다른 형태의 가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이제 1인 가구의 구조적인 특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립의 가능성에서 조금 더 멀어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관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부산의 가장 큰 고민이 이 노인 인구가 가장 많아서 고령화 도시 특광역시 중인 제일 먼저 진입을 했고 또 청년 역외 유출이 심하다는 건데 이 유출을 막아내고 그리고 들어온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립감을 느끼지 않게 정주 여건을 좋게 하기 위한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좀 나와야겠습니까? 인구 정책은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측면의 고려가 조금 필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령화에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노인 인구를 위한 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고, 네네. 근데 외부 청년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뭐 일자리라든지 교육 정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청년 1인 가구 정책은 부산에 현재 살고 있는 그리고 외부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들어온 유입된 청년들을 이제 살기 좋은 이런 환경에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보고서에서 이제 제안한 거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청년 웰컴 지원 웰컴 박스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입을 해온 이런 청년들에게 간단한 뭐 1인 가구로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간단한 물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것들 팜플렛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1인 가구로서 부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친근하게 느껴지겠죠. 예. 그리고 또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1인 가구 커뮤니티 뭐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에 부산의 모든 지역에 이러한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할 필요는 없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뭐 부산 진구나 금정구 같이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을 더욱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박사님이 하신 이 연구를 바탕으로 이제 부산으로 들어온 청년들 그리고 또 기존의 부산 1인 가구들이 더 잘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이제 끌어주는 시의 정책들이 따라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연구원 김세현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